징거맨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징거맨스 참 희한한 회사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히 큰 외식 산업 업체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 책에도 이제 저자가 징거맨스를 들고 나왔는데, 징거맨스는 이게 징거맨스를 얘기할 때 되게 이 사람들 징거맨스 들은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들어요. 회사를 내가 이제 창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까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것도 회사도 그걸 또 목적으로 가져가고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희한한 회사죠. 근데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성장은 물론 타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친사회적 동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성장은 물론 타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는 리더로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저는. 과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직에서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그 회사 안 떠납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떠나기를 결심을 해요.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다소 급여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절대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징거맨스는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직원의 의미, 목적, 학습,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하 직원을 의미 있는 미래에 연계시키고 업무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찾도록 돕는다. 야,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에게 미래에 연계시키지 못하는 상사, 업무를 통해서 성장시키지 못하는 상사,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한 거꾸로 부하 직원의 미래에 연계시키는 CEO, 부하 직원의 성장의 기회를 도모하는 CEO, 이게 징거맨스의 다예요. 아예 이게 이 회사는 이게 문화화돼 있어요. 조직 문화화돼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 징거맨스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브랜치가 되고요. 외식 산업의 한 음식점이 되고 그런 거예요. 징거맨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시대에 맞는 플랫폼 개념의 플랫폼 조직이죠. 플랫폼 조직.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요, 또 중간 관리자를 목적 중심 리더로, 우리 회사의 경우죠. 우리 회사 경우는 아니라 목적 중심 경영으로 성공한 회사들은 다 중간 관리자를 목적 중심 리더로 만들었어요.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일단 되게 중소기업 기준에서 돼 있잖아요. 각 부서장은 100% 중간 관리 리더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만 땡기면, 여기 이게 녹색에 있는 5명만 땡기면 따라 올라오도록.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목적 중심 리더로 성장하면서 이 친구들도 이 한 사람당 이렇게 몇 명씩 또 땡기는 능력을 배우게 돼요. 이게. 그래서 경영자의 도전 과제는 전문직 중간관리자를 리더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왜냐면 봐요. 품질 전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만 봐요. 자, 이 경영지원부, 격리 회계, 뭐 이런 또 기술이라면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 다음에 품질, 생산관리, 생산기술, 영업 및 물류. 다 전문직이거든요. 이런 전문직의 중간관리자들을 목적 중심 리더로 그들만의 목적, 그러니까 부서의 목적을 찾게 하고 그들만의 목적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사의 목적과 연계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직원과 파트너들은 물론 자신의 일에 대한 보수를 원하지만
의미 있는 더 높은 목적을 지닌 조직에 소속되길 바란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즘 젊은이들은 의미 있는 일을 굉장히 원해요. 예. 그래서 막 삼성, LG, 현대 들어왔다가 1년 만에 20, 30%씩 떠나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봐요. 이건 아닌데? 예.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회사는 거의 떠난 사람이 없답니다. 들어와서. 그런 데는 봉급이 딴 데보다 많지는 않지만 떠난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조직이 진정한 더 높은 목적을 수용하게 되면 놀라운 패턴이 일어나는데 중간 관리자들이 주인 역할을 떠맡는 기업 문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리더가 된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목적 중심 리더로 만드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요 목적 경영을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한 회사의 사례를 보면 다 중간 관리자. 이게 뭐냐면 소통의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우리가 신성 리더십에서는 뭘로 합니까? 정신모형 2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 중심 경영에서는 뭘로 합니까? 목적 중심 경영회사의 조직은 정신모형 2가 뭐예요? 조직의 목적선언문이에요. 조직의 목적선언문과 부서의 목적선언문, 부서장의 목적선언문이 소통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적을 그 회사, 그 조직의 목적을 내재화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중간관리자를 목적 중심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중간관리자에게 목적선언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중간관리자 목적선언문을 갖게 하고 기회가 되면 그 목적선언문을 공유하는 거예요. 회의가 되면 회의 때가 되면 그 자기 조직의 내용을 발표할 때 자기의 목적선언문을 발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선언을 발표하고 자기 조직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직원들을 목적에 연계시켜라. 이제 그 밑에 구성원들까지도 진정성 있는 더 높은 목적을 찾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요. 조직은 그 목적을 그 사람들과 정서에 연계시켜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유해요. 공유.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까? 첫 번째 방법은 중간 관리자들에게 목적을 갖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그거를 실적과 이걸 연계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소통을 직선적 잔해에서 시각적 은혜로 옮기면. 그래서 저희 회사 보면 아무튼 사람 가는 데마다 부서 가는 데마다 뭐가 놓여져 있냐면 회사의 목적선언문하고 부서의 목적선언문, 부서의 목적선언문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저거죠. 단순한 시각을 갖게 해주고 목적에 사람들을 연계시켜 아이들 같은 열정으로 마음을 열고 키고 배우려 한다. 그렇죠? 목적 중심적 리더는 바닥계층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적을 찾는데 영감을 주는 진정성 있는 비전으로 소통한다.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직원까지 목적을 갖게 하는 거. 이런 회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긍정 에너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으면 가장 좋고, 네. 사람을 선발할 때, 이분이 긍정적 에너지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찾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구성된 구성원 중에서 긍정적 에너지 소유자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요, 적극적이고 공공의 선에 헌신적이며
유능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정서적 기질로 인해 타고난 변화의 리더가 된 적극적인 에너지 전파자들은 모든 조직에 찾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여 연계시키고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들은 고위 리더의 요청에 생각도 못할 일들이 하게 된다. 리더나 동료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하기 두려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긍정적 에너지 소유자를 찾는 일, 이게 마지막 이렇게 목적 중심 조직에서 마지막 단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그 빈센트 반 고가 지금까지도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10년 동안밖에 화가 생활을 안 했지만 그가 지금까지도 울림이 있는 건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화가, 사명이 있었던 화가예요. 가난한 모든 인상파 화가가 배고픔 없이 편안하게 일하고 쉬며 재기할 수 있는 공동의 아르레 만들어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왜 안 들어갔지? 잠깐만요. 여기 있을라나? 여기 있을라나? 잠깐만요. 이거부터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앞으로는 우리 목적 경영학에서도요. 앞으로 예를 이거로 들 거예요. 제가 지금 15개 회사를 세계적으로 성공한 목적 중심 경영 기업이 있나요? 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15개 기업을 썼어요. 목적 중심 경영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예를 썼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앞으로 예를 들 거예요. 목적 선언문은. 그 중에 지금 내가 든 예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애플에 이번에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작업이 남았냐면은 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업버전된 이들의 목적 선언문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비전하고. 책을 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GPT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겁니다. 애플은 인문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고 또한 애플은 학생, 교육자, 창조적 전문가,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상품을 통하여 가장 개인적인 컴퓨터 경험을 나눠주는 데 있다. 이게 애플의 목적 선언문이에요. 네. 지금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실 그래요. 애플은 이걸로 성공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개인적 컴퓨터 경험 나눠주겠다. 애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폰 같은 거 꿈도 못 꾸는 거죠. 뭐 사실. 전 세계인들을 쭈그리족으로 만들어 놓은 애플. 전 세계인들을 1분만 핸드폰을 안 가져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애플. 그런데 아이폰하고 삼성폰을 쓰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리셋으로 유명한 나델라의 리셋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컴퓨터의 민주화를 완성한다. 컴퓨터를 통해 지구에 있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포화시킨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 선언문인데 지금 나델라가 엄청난 지금 저걸 꿈꾸고 있죠. 먼저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엑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번 구매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아예 그냥 1년이면 1년 계속 계약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해가지고 이게 다 돌아가면서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챗 GTP하고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내용, 그러니까 내용만 쫙 서술형으로 만들면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달라면 기가 막힌 그 배경에 맞고 그 내용에 맞는 아주 멋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까지 지금 거의 조금씩 나올 거 출시될 것 같아요. 올 한 6월이면 7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 목적어 스토리가요. 구글. 근데 구글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구글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강의를 하면서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목적선언문을 소개할 때 이거부터 소개하거든요. 뭐냐, 이거 보세요. 이 구글을 만들어 놓은 두 창업자는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이거 구글을 창업하면서 사악하게 기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걸요. 이게 목적선언문 그대로였어요. 홈페이지에. 난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로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 앞에 걸 뺐어요. 그게 왜 뺐냐를 설명이 나왔는데, 너무나 이 말이 자극적이래. 자극적이어서 이제는 이걸 빼버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구글이 구글링이나 보통명사가 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것만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책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는 구글의 스토리는 요건데 왜 네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요것만 설명해 주냐 그랬더니 그 내용을 쭉 설명하더라고요. 너무나 여론이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뭐 해가지고 요거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뺐다. 그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요. 구글은요. 지금도요. 구글의 검색 화면을 보면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 바탕화면에 검색창밖에 안 떠요. 근데 네이버나 이런 거 들어가 봤죠? 여기에 막 어떤 게 검색창인지 잘 모를 정도로 광고를 빼곡하잖아요. 그게 왜 이거를 이 하얀 백지만 남겨놓냐? 바로 그 사악하게 기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 가치로 수십 조에 해당하는 첫 화면인데 이용자들이 검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링이라는 신조어가 보통 명사가 되었죠. 전 세계 시장의 70%의 검색 엔진을 장악하고 있죠.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목적어는. 근데 이 아마존을 내가 이번에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목적 중심 경영으로는 아쉬운 아마존 이렇게 썼어요. 목적 중심 경영 업체로는 아쉬운 아마존. 그랬더니요. 여론에는 지금 아마존이 어떤 여론에는 좋지만 어떤 여론에는 굉장히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쿠팡처럼 노동자의 착취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등으로 지금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굉장했죠. 이 아마존. 뭐 크라우딩도 세계적인 크라우딩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사실은 목적 중심 경영 기업으로 챗GPT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챗GPT도 인정 안 하고 구글의 바드도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이제 왜냐면은 사회 친화적인 기업에서 이제 자꾸만 멀어지니까. 근데 페이스북도 한때는 여기도 많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었죠. 네. 여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세상을 만드는 것.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보, 친구, 가족과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우리 뭐 지금 학회만 해도 그렇죠. 학회 사람들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뭐 그죠? 여기에 자기 일상 공유하고. 네. 맞죠. 에어비앤비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손정이 디지털, 이게 일본어로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의 조호 갸쿠메이데 진윤이 호겐수루.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인류에 공헌한다. 손정희 자체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제가 이번에 스타벅스는 썼습니다. 직장과 집 사이의 제3의 장소를 제공한다. 이게 스타벅스의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목적 중심적인 경영업체 사우스웨스트 한국.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칭송받고 있는 목적 중심 경영업체입니다. 개인적인 자부심과 기업 정신이 녹아있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요게 이제 그 목적 선언문인데요. 창업 이래 한 번도 적자를 내보지 않은 회사. 심지어는 팬데믹 중에서도 적자를 내보지 않은 회사. 요 회사에 제가 이 회사를 쓸 때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미담. 이 사우스웨스트의 미담부터 시작하거든요. 미담. 미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화성 경제인 포럼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한 170차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16년 전에 만들어서 시작할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목적 경영학교 시작할 때 목적서를 같이 읽었죠? 그런 것처럼요. 이거를 전부 떼창으로 읽고 시작합니다. 이게 18명으로 시작한 화성 경제인 포럼이 지금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CEO들이. 국내 오프라인 지자체 포럼에서는 가장 크죠. 이거 바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화성 경제인 포럼은 화성시 경영자들과 경영자들의 평생학습과 효과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서로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선진 화성시와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한다. 지금 화성시로 지금 인구가 몰리는 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어딘 줄 알아요? 3대인가 5대가 나왔더라고요. 안산, 시흥, 그 다음에 군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인가 들어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간 줄 아세요? 다 화성으로 빠져나가요. 다 화성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지금. 다음 이것도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만들었던 화성 경영자 입문 공부. 이건 신영복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었고요.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화성 입문 공부는 창조적 공부를 통하여 차분한 열정과 잔잔한 감동이 있는 품격 있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입문적 경영자를 양성하는 플랫폼이다. 이걸로 시작하고 읽고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그 다음에 베넨제리스. 이 베넨제리스가요 전 사원의 목적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톰스 오브 메인의 알버즈, 세븐 제네레이션, 초바니, 와비퍼커, 제포스, 앨런 피서, 스타벅스, 아마존, 유니레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15개 제 책에 요 책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바로 요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바로 여러분들 오늘 전번차, 이번차 수에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드는 8단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따온 거예요. 벤치마킹 한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회사의 목적에 자긍심을 갖는가? 나는 회사의 목적과 내 일을 연결하고 있는가? 나는 목적으로 모든 결정을 중지하고 있는가? 나는 목적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가? 나는 계속 학습의 자극을 받고 있는가? 나는 우리 조직에서 긍정적 에너지 소유자인가를 자꾸 질문해보게 만드는 여기저기에 붙여서 놓고 눈에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회의 딱 시작하면요 관리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줄씩 있습니다. 이거. 관리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셀프 코칭
목적 중심 경영을 위한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목적 선언문이죠. 요거는 이제 업버전대 22년 내용이 있는데 21년 내용입니다. 22년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가치관, 4개의 가치관과 3개 비전 이죠. 그 다음에 제 목적 선언문이죠.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생계를 넘어, 나는 종업원들과 생계를 넘어 진정성 있는 회사의 목적을 위해 소명으로 협업할 수 있는 놀이터 자동차 부품 히든 참편 기업을 만들어 국가사에 기여한다. 그래서 생계를 넘어라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의 키워드입니다. 누구나 밥은 먹고 산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나오지 마라. 적어도. 그것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얘기는 달라져요. 그 다음에 저희의 부사장의 목적 선언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품질관리 부장의 목적 선언문. 그 다음에 품질관리 부서의 차장, 보증부, 품질보증부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부서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은 26주차 26주차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4개가 보면 비전이죠. HEC 다섯 아이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공정품질 1000ppm, 자체 SQ 품질 검증, 그 다음에 구성원 모두를 품질 전문가로 만드는 거, 이 4가지 비전 있죠. 이 비전이요 이대로 넘어옵니다. 성과지표로. 성과지표로 주간 성과지표로 넘어와 가지고요. 수행 내용과 KPI와 주기와 목표와 실적 2개, 그 다음에 향후 다음 주 업무 계획과 실적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엑셀 시트로 붙죠. 이게 회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 계획이라 하는 게 연말에 이것만 작성되면 사업 계획 끝이에요. 목적 경영 기업의 말 그대로. 요게 목적 중에 비전이 2023년 내년에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중요한 목표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행 계획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그 4가지 빼놓고 내가 이거 더 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첨부해요. 요 실행 계획에 이렇게 측정 업무 레벨업, 부적 값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하죠. 그 다음에 이건 계획이고,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WIG, Weekly Important Goal, 이게 부서장 개인, 모든 관리자들은 요 주간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좌측 상단에 뭐가 있어요? 목적 선언문이 올라가 있어요. 항상 이 주간 계획을 쓰더라도 항상 목적 계획 하에 이거하고 화살표가 거질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간 공동의 목표가 작성이 되고요. 이거는 부서장 주간 하에 주간 공동의 목표는 어느 부서나 똑같이 주간 공동의 목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월화수목금으로 해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 부서의 업무 협조가 뭐가 있고 SQ 시스템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쭉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살표가 다 거져 이렇게. 화살표가 다 거지는 이 일들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 경영의 툴들이고요. 이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목표고요. 이건 다른 부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게 이제 물류 부서의 부서장 목적서 논문이잖아요. 여기 보면 봐요. 이 친구는 나의 소명은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담은 제품을 고객에게 QCD를 만족하도록 공급하여 고객과 회사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QCD가 뭐냐면 품질, 가격, 델리버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목적과 가치를 담은 제품이죠. 여기도 보면 비전이 세 가지예요. 이 비전 세 가지가 왜 먼저 들어가죠? 이렇게 비전 세 가지가 정확히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거, 물류비를 절감하겠다, 전문가가 되겠다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가져가고요. 이렇게 실적으로 가고요. 계획, 차주 계획까지 실적 계획, 그렇죠? 이게 우리 주간 목적성과 회의의 회의 자료예요. 이것도 이 친구의 WIG 주간 계획 및 실적서죠. 이 친구는 저기 가만히 봐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요 업무 내용에 보면은 가로 열고 숫자가 적혀 있죠. 가로 열고 숫자가 뭘까요? 가로 열고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요. 시간의 시간, 예정 시간까지 적었어요. 기가 막히죠? 예정 시간까지 적어요. 그러니 간섭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죠. 이렇게요. 이건 계획. 이렇게 각자 부수장들의 목적서는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제품을 최종으로 검사해서 포장해서 내보내는 부서. 여기 주부 사원들로 이루어진 부서인데요. 여기 주부 사원의 그 부서의 부서장인데 20년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의 소명은 예방 품질 활동, 아까 누가 얘기했죠? 예방 품질 활동을 주도하여 고객에게 우리의 영혼과 가치관 있는 품질의 출하로 고객과 회사 발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경영지원부, 다른 회사로 말하면 관리부인데 봐요. 나는 목적 경영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헌신적인 업무 지원과 정확한 경영 성과 피드백을 통하여 구성원과 회사 발전에 기한다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월 경영 성과 피드백 및 리뷰를 주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경영 자료를 월간 목적 성과 회의 때 다 오픈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해서 다음 10주차는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목적선언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선언문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미래가 중심이 돼서 미래의 시줄과 과거, 현재의 날줄이 연결된 목적선언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유한 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목적선언문을 살기 위한 향후 계획까지를 이제 발표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정을 마치면 소감과 각오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